자, 이번 시간 정보처리 기사 필기 첫 번째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바로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1장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은 다시 소프트웨어 공학과 SDLC 모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SDLC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어떤 모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항목이 많아서 바로 첫 번째 1번, 2번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소프트웨어 어떤 공학에는 바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그 다음 소프트웨어 어떠한 공학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리뷰를 갖다가 통해서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나와 있고요. 네. 자, 먼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자, 먼저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시스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뭐 회원 관리 시스템이다, 네, 또 자재 관리 시스템이다. 뭐 굉장히 많은 시스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대체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의 공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되는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다. 네. 하나의 공통 목적. 네.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네.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을 갖다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체를 우리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네, 정보 처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뭘까요? 네, 사용자의 많은 어떤 요구사항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 데이터 처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를 갖다 입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네, 그다음 본체, 그러죠? 네, 바로 처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출력하는, 그러죠?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가 필요하죠. 네, 이러한 많은 어떠한 요소들이 모여서, 그러죠? 네, 이것은 모여서 바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시스템이고 바로 정보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시스템은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러죠? 이렇게 결합한 것이다. 저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5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이게 5대 요소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입력받아야 되겠죠? 네. 받기 위해서 인풋, 바로 입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 입력받은 것 갖다가 우리는 처리합니다. 프로세서. 네. 처리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처리한 결과를 갖다가 외부로 보여줘야 되겠죠? 네. 바로 출력입니다. 아웃풋.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의 3대 요소는 입력, 처리,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시스템들이 바로 이 3가지의 요소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저 제어죠. 입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처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그다음 출력이 수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또 하나의 요소가 추가되는데요. 저게 바로 제어, 컨트롤입니다. 제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통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처리가 됐는데 출력한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재입력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재입력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피드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요소, 5가지 구성요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입력받고 처리하고, 그래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오류 없이 잘 동작되도록 우리가 제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입력받는 피드백. 그래서 5대 구성 요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용어로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다, 그런 프로그램, 네. 일반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이터의 구조, 그러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어떤 정보들,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모아서 소프트웨어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것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그러죠? 네,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주는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와 또 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 그러죠? 문서를 포함한 어떤 모든 정보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프로그램만 우리가 꼬집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관련되는 모든 걸 갖다가 우리는 총칭해서 소프트웨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한 특성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출력이 나올 때까지, 그러죠? 논리적인 어떤 흐름으로서 저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요소가 아니다. 네, 아닌 논리적 시스템의 어떤 요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또 되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딱 한 번 만들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많은 변경이 우리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저게 바로 수능성이다라고 합니다. 수능성이라는 것은 환경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나 어떤 변화에 변경할 수 있는 그 특성, 저게 바로 수능성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적이다, 어떠한 물리적이다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더 적용하려면은 다시 그러죠? 만든다든가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다시 결국은 물리적인 요소를 다시 또 추가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저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저걸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저게 수능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성도 있고요. 그 다음 복제성도 있습니다. 네, 또 유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유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딘가 보관을 해줘야 되겠죠? 뭐 디스크라든지 테이프라든지 그러죠? 유형의 매체에 저장이 가능하고 또 실행 결과도 무엇인가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또 소프트웨어는 어떤 공장에서 그러죠? 무엇인가 찍어내듯이 찍어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비제조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비제조성이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게끔 그러죠? 네, 항상 개발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개발되거나 설계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죠? 무조건 제조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결과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결과를 보는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동작의 내용은 확인하기 힘들겠죠. 그걸 갖다 비가시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가시성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인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구조의 그 동작을 갖다가 뭘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그러죠?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동작들은 코드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시성이다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비조립성. 네. 소프트웨어는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조립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인데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조립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러죠? 항상 새로운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조립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비마모성은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는 내가 언제든지 실행한다 하더라도 닳지 않죠? 마모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러죠?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품질은 좀 떨어질 뿐이지 마모되지 않는다. 네. 소프트웨어 마모되지 않고 품질이 저하될 뿐이다. 바로 비마모성. 그러죠? 네. 자, 기억하기는 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몇 가지 특성들은 우리가 기억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쭉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한번 무용한, 그러죠? 어떤 위기 현상이 발생이 됐었어요. 자, 요건 이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50년대부터 나오게 됐고, 저 하드웨어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이제 풀기 위한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죠? 자, 간단히 연대별로 딱 구분하기 좀 힘들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와 같은 어떠한 과거에는 그때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자가 좀 적었었어요. 모든 걸 갖다 비구조적으로, 그러죠? 네, 비구조적으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그러죠? 혼자서 다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네, 개발자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걸 갖다 우리는 상향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향식입니다. 또 이걸 갖다가 만들 때 어떤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다음에 내가 즉 매뉴얼이죠. 네. 어떤 참조 매뉴얼, 이제 개발자 매뉴얼을 갖다가 충분히 문서화 시켜줘야 되는데 문서를 안 했어요. 왜? 개발자가 적으니까. 네. 그래서 혼자서 주먹국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서화가 안 되고 비문서화. 네. 자, 이러한 특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자가 적고 모든 일단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사용자 요구사항이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구하다 보니까 저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개발을 의뢰했는데 또 만들어졌는데
사용을 하다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죠?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많은 개발자가 없었고요. 또 이와 같이 주문구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무용한 위기 현상이 한번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그 뜻은 하드웨어 성능은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즉 CPU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그러죠? 네, 밀리세컨드에서 계속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반영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용자 요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많은 개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는 지연되고 있고요. 그러죠? 또 급히 만들다 보니까 비구조적이고 혼자서 다 만들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요구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게 바로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어떤 원인들이 있고요. 저기 나타나는 부가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사용자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죠? 커지고 복잡해져요. 네. 자,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만들기만 하지 저거 다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어떤 수요는 증가가 됐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일단 사용하는 사람도 그러죠? 소프트웨어를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든 해결을 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어떤 이해만 가졌었는데 실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거 말고도 많은 어떤 또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특징, 앞에서 배운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또 이제 개발자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개발에 대한 그러죠? 네, 그런 어떤 약간 부족한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규모가 증가가 되고 복잡함으로써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되고요. 그렇죠? 개발 비용도 계속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유지보수가 어려워졌다. 그러죠? 네. 그래서 어떤 가격이 점점 비쌀 수밖에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품질. 네. 소프트웨어 품질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품질이 저하가 되고요. 생산성도 저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저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 인력이 부족해요. 부족함에 불구하고 그러죠? 많은 걸 갖다가 혼자 사다 보니까 인건비는 증가되는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 이게 바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 현상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죠? 많은 어떠한 대학교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또 실무자들이. 그래서 야, 이렇게 주무급으로 비구조적이고 일단 혼자서 다 만들고 비문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위에서부터 그러죠? 어떠한 기능별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하는데요. 하향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서화시키고 또 도형화시켜서 누구나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개념으로 그러죠?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소프트웨어도 어떠한 우리가 건축공학이라든지 토목공학 같이 하나의 기본부터 그러죠? 차근차근 쌓아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공학의 개념을 적용해서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차트로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됐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문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 폐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뭔가 체계화시키고 또 원리화시켜 놓으면은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그렇죠? 저걸 갖다가 적용해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도 지금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또 나오네요.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과 경영에 관한 어떤 학문을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주문구구로 만든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 그러죠? 지식을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에 실제적으로 응용을 해서 만들고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든 것 갖다가 잘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또 문서화, 문서화 작업을 해주는 것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하나의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결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그러죠? 바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계획된 일정하에, 그렇죠? 네, 이렇게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딱 두 마디로 표현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도입한 것은 품질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을 갖다가 향상하고, 품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시켜 보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개발하기 위한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아주 비용 효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저희 생산성이죠. 네, 생산성을 갖다가 향상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됐었고요. 네, 출제가 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은 현대적 프로그래밍 기술이 적용된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 결국 최신의 기술이죠. 네,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자. 최신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기술을 도입을 하자. 네. 자, 과거에는 이제 절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객체지향으로 바뀌고 있죠. 네. 이와 같이 최신의 기법,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상의 품질, 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검증, 네. 검증을 갖다가 시행해보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테스트를 통하고, 그러죠? 오류를 갖다가 잡아주는 검증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는 사항,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 네, 바로 기록을 유지하자. 이게 바로 문서화죠. 그러죠? 문서화를 해줘야 됩니다. 문서화를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다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계층화된 기술도 필요한데요. 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네, 어떤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그러죠? 툴. 네, 바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 필요하다면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그러죠? 소프트웨어 공학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방법론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구조적인 방법도 있고요. 객체지향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뭐 CBD라에서 컴포넌트 그런 어떤 방법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적용을 하자라는 뜻이겠습니다.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론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걸 갖다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또 절차가 필요하네요. 절차. 그러죠? 네, 프로세스. 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거다. 개발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개발을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순서. 네, 이게 바로 절차.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갖다가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 도구, 방법, 절차라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럼 소프트웨어는 그거죠?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학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 조건은 일단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좋아야 된다. 자, 신뢰성이라는 것은 오류 없이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운 대로 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신뢰성이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비효율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수준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사용자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죠? 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보다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무엇보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바로 문서가 잘 돼서 나중에 유지보수가 용이한 그런 소프트웨어. 네, 자, 이러한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러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좋은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는 바로 시스템의 뜻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공통의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구성 요소를 갖다가 결합해 놓은 거.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에 많은 특성들이 있었죠? 네.
특성.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는 논리성이다. 네. 또 수능성이다. 네. 비제조성이다. 그다음 비마모성이다. 같은 몇 가지 특성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먹국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러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학문이 도입이 됐는데, 저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용어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때 한번 기억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기출문제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네. 1번.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한다. 즉, 어떠한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속적인 검증을 갖다 수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떤 품질을 갖다가 향상하기 위해서는 계속 테스트하고 어떤 오류를 잡아주는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자,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문서가 돼야 됩니다. 문서가 됨으로써 우리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 자, 많은 인력? 물론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많은 인력 투입할수록 또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비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본 원칙의 위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